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중국 경제와 금융 이야기 시시입니다. 오늘은 그 잠자던 백설공주가 깨어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BAT라고 이름 지어지는 중국의 빅테크 회사 중에서 그 중에서 아주 그 잠자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었죠. 바로 바이두입니다. 근데 이 바이두가 최근 5일 동안에 28%나 속등을 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검색 엔진 회사가 이 아폴로를 쏜다? 이거 좀 특이하죠.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 바이두는 이제는 검색 엔진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폴로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BAT 중에서 아리바바하고 탄센트는 거의 뭐 60도 각도로 우상향을 했지만 이 바이두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고 회사도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보시면 아주 이제 28% 가까운 이제 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두의 아폴로 생태계 대회라는 것을 광저우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생태 대회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좀 생소하지만 이것은 우리로 치면 이 개발자 회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18일에 그 후난 창샤에서 1회 대회를 했었고 이번에 제2회 대회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광동성 광저우에서 이제 행사를 한 것이죠. 여기서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한 4가지 서비스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드라이빙.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이두는 70개 기업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자동차 모델로 보면 600개 모델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폴로 그 지도인데요. 스마트 맵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면 이 지도가 아주 이제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미 혼다라든지 광치, 장성, 이제 북경자동차 등등과 같이 이 고정밀 이 지도 사업에 이미 깊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 클라우드 그리고 뭐 이제 초보 운전자 할 것도 없이 요즘은 이제 주차장이 좋기 때문에 파킹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스마트 파킹 시스템 뭐 이것도 이제 이 바이두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저우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그리고 도로 통제, 교통 시스템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까지를 같이 하는 이 서비스를 광저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뉴스가 지금 잠자고 있던 바이두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바이두의 창업자인 리앤홍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인터넷적인 사고는 인터넷은 이미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는 AI적인 사고로 이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출한 것이 바로 이 AI 사업, 그 중에서 자율주행 사업이 바로 바이두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저우 생태계 대회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교통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증시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효과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아폴로라는 프로젝트고, 그래서 아폴로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 달에 착륙하는 이제 로켓을 쏘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제는 뭐 바이두는 이게 검색 엔진 바이두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달에 올라가는 아폴로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이두가 뭐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는 이 바이두가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돌고는 있지만 바이두는 전기차 하드웨어 산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테스트로 지금 보시면
전기차이고 이게 그 무인 자동차죠. 우런자시라고 하는 드라이버리스 카를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라고 이름 붙여진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글처럼 이제 운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구글이 바로 바이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검색하는 구글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국 1위 기업이 중국에서는 바로 바이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를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것이 이번 그 아폴로 AI 프로젝트의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현장 사진입니다만은 이 자동차의 모든 것, 이 AI 자동차의 모든 것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중국은 2020년 현재로 70여 개 자동차 회사하고 이들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600개 자율주행차 모델에 이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뭐 20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어떤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한 100만 개 이상의 시스템에 깔린 중국 1위의 자율주행 업체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에 그 진롱이라고 중국의 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를 먼저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제 자율주행 승용차인데, 그래서 중국의 인구 특성이 강한 나라, 뭐 여기에 이제 아주 적합한 건데, 대량으로 사람을 실어 나눌 수 있는 버스에 먼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보다는 자율주행 버스가 루틴이 일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적응성이 높죠.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에서 성공을 했고 2019년 1년 뒤에 이제 GD 자동차 중국의 대표적인 민영 자동차와 전략적 제휴를 했고 그리고 2019년에 아주 드라마틱한 건데요. 그래서 제1회 그 AI 자동차 생태계 대회를 후난 창샤에서 했습니다.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이치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2등하는 자동차 회사하고 후난 창샤에서 자율주행 택시 뭐 중에서 로봇 택시라고 합니다만은 그 레벨 4 수준의 그 드라이버가 없는 자동차를 런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두가 전기차로 진출한다는 루머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전시회에서 그 나왔던 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바이두와 같이 업무 협약을 하는 회사들의 이름이 지금 적힌 건데요. 이 간판이 무지하게 크죠. 바로 70여 개 자동차 회사하고 이제 제휴를 했고 600개 모델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가 바로 이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뭐 보통 차와 비슷하지만 위에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들하고 센서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요즘 새로 나오는 이제 벤츠 모델이나 이제 현대차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아이패드 같은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패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고 지금 실제 이것은 그 아폴로 차 모형 그 차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앉아 있긴 하지만 핸들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 모니터에서 아이패드 같은 데서 도로 상황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북경에서 실제로 이 바이두의 그 아폴로 택시를 타본 고객이 그 뭐 한문으로 돼서 알아보시긴 어렵겠지만 이제 시험적으로 이 자율주행 택시를 타본 이 의견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른쪽에 테스트한 것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뭐 미국에 결코 지지 않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고 있고 지금 아폴로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교통 통제 시스템 그리고 도로 시스템까지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바바나 탄센트가 안면 인식을 통한 이 데이터 서비스를 하지만 지금 바이두는 이 자동차를 통한 이런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이두가 알리바바나 탄센트처럼 그 지금 잘 나가는 이런 회사들을 제치고 중국 전기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1위를 한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는 뭐 누구나 다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과당 경쟁 그리고 불필요한 투자가 생기죠. 여기에 중국 정부는 이 AI 분야에 있어서 15개 분야에 소위 말하는 드림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국가 대표 선수를 처음부터 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알리바바는 스마트시티, 탄센트는 의료영상, 그리고 바이두는 자율주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 AI 쪽으로 넘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이두가 마음 놓고 이제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건 말고도 AI 쪽에서 지금 음성 인식은 아이플라이텍이 지금 하고 있고, 화상 인식은 센스타임, 뭐 예를 들면 동영상 인식은 하이크비전, 뭐 화상 인식은 광스커지, 스마트홈은 샤오미, 스마트 물리는 징동, 뭐 금융 AI 플랫폼 핑안보험, 이렇게 15개 국가 대표를 정해놓고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집중화, 효율화가 빨리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이두가 그 점색 엔진에서 이제는 AI 업체로 전환한 아주 중요한 배경은 바로 정책적 배려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낙후된 중국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서비스를 할 수 있었냐는 것은 바로 지도자에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제 당셀 1위부터 25위까지가 45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룹 스터디, 뭐 중국말로는 집체학습, GT-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진타오 시절 2002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2020년 12월까지 총 145회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중남해, 그 중국의 청와대죠. 중남해의 그 화이런탕이라고 하는 요 건물에서 이제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25명의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들이 스터디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뭘 공부했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과학 기술에 관한 공부들을 했는데, 그 최근 4년 사이에 그 빅데이터, 그리고 2018년은 인공지능, 2019년에는 이 미디어 융합, 2019년 10월에는 블록체인, 그리고 최근 10월에는 양자 기술, 퀀텀 테크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AI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고, 이 타임에 이미 그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AI 사업을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그 스터디를 시작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또 IoT 이것의 표준문을 정하고, 또 2020년에 들어서는 이제 지원 전략,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에 있어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레벨까지도 이제 6등급으로 정하는 이 정책적인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요즘 중국에서 전기차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이 바이두도 전기차를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을 한다. 이런 루머들이 돌았습니다만은 바이두의 꿈은 하드웨어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두가 꿈꾸는 아폴로 6.0의 이 구조는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탠다드 표준이 이것이 바이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은 일부는 이 바이두가 직접 개발을 하지만 다른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IoT로 이제 같이 진화되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것을 이제 서로 교환하게 되는 이 거대한 빅데이터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폴로 프로젝트의 꿈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물류, 공공교통, 그리고 공유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환경, 그리고 사회,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까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런 큰 이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 그러면 자동차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율주행에 가장 이미 근접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이제 파일럿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지 비행기의 이착륙은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도 남을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놓고 보면 이 운전하는 이 파일럿이 없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달 전인가요? 여의도에서 그 이항이라고 이 중국의 그 드론 비행기, 그 날아다니는 택시 회사가 핸드폰으로 조정되는 이 드론, 뭐 이제 플라잉 택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AI 정책이 이게 바이두의 꿈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은 레벨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있는데 현재 중국의 지금 바이두의 수준은 레벨 4를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레벨 4는 이제 제어 주체나 주행 책임 모두가 인간이 아닌 이제 기계가 자동차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이제 목표 이것들을 놓고 보면 아마 2023년까지는 레벨 4 수준의 기술을 완비를 하고 2027년에는 레벨 4 전혀 이제 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이것을 상용화로 들어가고 2032년까지는 이것이 농촌 지역까지도 다 보급되는 이제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2035년에 이제 100% 가까운 하이브리드하고 순전기차가 가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보다도 한 3년 앞선 2032년에 시골까지도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중국은 꿈꾸고 있습니다.